시작을 해보죠. 일단 수2는 네,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극한, 미분, 적분. 네. 그리고 뭐 공식 정도는 뭐 한 5분에서 10분 설명하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가, 그걸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게 뭐 하는 걸 학습을 잡을 건데, 일단 여기의 주인공은 미분이에요. 주인공은 미분이고, 도대체 미분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것을 배우는 이유가, 그걸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좀 가볼게요. 일단은 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식을 가지고 이 식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다라든가, 어떤 뭐 기업의 주가 변동에 대한 얘기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식에 아무 의미 없이 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걸 이제 파악하고 싶어요. 식을 파악해서 이제 그 x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함수인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이 식 전체 값, 그러니까 y 값이 언제쯤 제일 클까, 또 언제쯤 제일 작을까, 그리고 제일 커지는 시점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제일 작아진 시점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그걸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래프입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거는 처음엔 좀 증가하다가 고점을 찍고 감소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이제 한없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어차피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 똑같은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냐가 하면 당연히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그 작업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미분입니다. 이게 미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도대체 미분이 뭐길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미분은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같은 말로 순간 기울기, 이 말은 잘 안 쓴 말인데 그냥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써도 크게 의미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엄밀하게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단은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은 말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변화율과 기울기가 왜 같은 말인가? 라고 하면, 변화율 하면 그냥 변화하는 비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배울 때 과학이든 수학이든 주어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수의 변화라고 한다면 함수 값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주인공은, 그러니까 그때 함수 값은 x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y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함수 값이라고 한다면은 y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y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변화율, 비율이라고 한다면, 비율은 두 대상을 비교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x예요, 그냥. x는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쭉 흘러갈 때 y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래서 x가 한 칸 움직였어. 그때 y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이게 바로 함수의 변화예요. 알겠어요? 이만큼이 함수의 변화고, 이것과 이것의 비율이 함수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요만큼 변화할 때 요만큼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얼만큼 변화했지를 좀 많이 변화했어요, 조금 변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이 아니죠. 3만큼 변화했어요, 10만큼 변화했어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걸로 대답하는 거죠. 기울기로. 네. 이게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화율이 3인 거예요. 이걸 이제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해요. 구간의 변화율.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변화율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적이라는 것은 구간이 아니고 지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지점에서의 변화가 궁금해 라는 식의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점 근처 여기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쨌든 x값의 변화를 하겠죠. x값은 어쨌든 양의 방향으로 변하는 걸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x가 살짝 변했을 때 y가 얼마큼 살짝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훨씬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더 작게 그리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일까 봐 이렇게 제가 그리는 것 뿐이에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미분을 설명할 때 보통 사용하는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좀 휘어진 그래프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어떤 특정 지점에서 변화를 보고 싶어. 얘가 x좌표가 a야. 이 함수에 x가 a일 때 변화를 보고 싶어 하면은 거기서 조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y가 얼마큼 움직였는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편의상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또 뭐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간적인 모습이 돼야 돼. 진짜 이 두 점을 하면 그거는 구간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평균 변화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두 지점을 찍어버리면은 평균 변화가 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줄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지점들을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거야. 점점 좁혀가다 보면은 아주 가까워지는 지점 막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막 변한다고요. 이렇게 변해서 진짜 이 근처에 아주 작게 그려도 사실 구간이에요. 그죠? 네, 거의 점에 가깝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극한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한 미치까지 가까이 가는 것, 그걸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 배우기 전에 이 개념을 먼저 배우는 거야. 알겠지? 순간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게 좀 대충 파악해도 되면은 그냥 적당히 구간을 나눠서 파악을 해도 되는데 섬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 진짜 잘 알 필요가 있어 하면 순간적인 값들을 다 아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 아주 작은 삼각형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변화를 그렸어요. 변화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어떤 기울어진 직선의 기울기 같은 걸 내가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를 표현했다고 표현할 거예요. 내가 기울기를 표현한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이런 기울기 값이 달라진 거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여기도 기울기를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이죠? 너무 작게 내가 생각한 너무 작게 그려서 막 이렇게 해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연장시켜 줄게요. 알겠어요? 그 선만 연장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접선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이란 말이 접점에서의 기울기다. 그런 식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수치를 계산해내는 도구가 미분이야. 그럼 그 수치가 뭐 2, 3, 마이너스 5 이렇게 값이 나온다고 미분을 하면은. 근데 그게 뭘 의미하길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라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생각해보세요. 변화율인데 보세요.
서준이하고 희연이가 달리기를 해. 100m 달리기. 근데 희연이가 80m 지점까지 갔을 때 서준이가 60m 지점에 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통 희연이가 멀리 간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희연이가 더 빠르대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들은 생략하거나 무시하거나 놓칠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그냥 거리로만 표현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x가 기본이 깔리니까 x가 기준이니까. 근데 y만 생각하면은 그냥 길이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지만 비율인 거야, 알겠어? 뭐 그런 것만 좀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x는 좀 당연한 거니까. 변화율은 그냥 y 값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해요. x는 어차피 차근차근 변하니까. 그거는 어떤 걸 했었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것, 음수인 것, 기울기의 부호만 나와도 이게 y 값이 커질지 작은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면 당연히 y 값이 커졌을 겁니다. 기울기가 음수면 당연히 y 값이 작아졌을 거고요. 그건 좀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네. 함수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용어가 증가와 감소예요. 그럼 나는 미분을 하면 그 증가와 감소를 할 수 있다고. 일단 양수일 땐 증가하고 음수일 땐 감소하고, 양수일 때도 3일 때하고 10일 때를 비교하면 3일 때보다 10일 때 더 빨리 증가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분값을 알면 미분값이 양수일 때는 올라가게 그려요.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만 그리면 돼. 미분값이 음수면 내려가게 그려. 미분값이 양수인데 점점 커지면 점점 더 급격하게 그리면 돼. 점점 더 급격하게 이렇게 막 그리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잠깐만. 미분값이 y값의 변화를 알려주니까 y값의 변화를 알면, 그러니까 y값의 변화가 양수면 올라가게 그리고 있으면 돼. y값의 변화가 음수면 내려가게 그리고 있으면 돼. 단순하게 오락 내락 그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3일 때 10일 때 조금씩 급격하게 완만하게 그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사실 정확하게 막 3인 기울기 10인 기울기인 접선이 생기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고. 근데 그 섬세한 작업을 고등학교 미분 첫 시간에 그 계산법 그것만 배워도, 그건 이미 이번에 사실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거 미분하면은 기억납니까? x제곱 미분 어떻게 했었지? 네, 3x 제곱. 이거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차수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미분 공식이 이거야. x n제곱 미분하면은 n x n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x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x. 6x 미분하면 0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0은 0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넣든 그 변형이 나와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변형이 1인데, 그 x값이 1일 때 여기가 만약에 x값이 1이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45도 1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그만큼 이렇게 그리면 돼.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도 아주 쉽게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를 그릴 수 있어요. 훨씬 더 섬세하게도 그릴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하면. 하지만 수작업으로도 아주 계략적인 형태를 그릴 수 있어. 그걸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수투에서 하는 것은 기껏해야 3, 4차 함수예요. 근데 3차 함수 다 이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는 사실 다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되게 쉽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미분을 훨씬 덜 하면서도 그래프를 막 구하게 돼요. 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지. 뭘 질문하냐면 최대값이 뭐지? 최소값이 뭐지? 라든가 언제 증가감소가 바뀌지? 라든가 아니면 x축과 몇 번 만나지? 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래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그냥 대답을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은 그래프를 그냥 쳐다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x축과 몇 번 만나는지 1부터 3까지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1에서 최소가 3에서 최대지 뭐 그런 것들 그냥 막 대답할 수 있다. 그걸 하고자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분은 저걸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거라고. 미분값의 부호가 y값의 증가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왜 미분을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미분값의 부호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증가할 때 올라가게 그리고 감소할 때 내려가게 그리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라고.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극한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2차 함수도 나옵니다. 2차, 3차, 4차 함수. 1차 함수도 나오고. 근데 이제 1, 2차 함수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주로 3, 4차 함수에 대해서 하는데 2차 함수 같은 걸 하나 놓고 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 정도 그냥 써놓을까? 네. 어떤 그냥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거기에 이 3이라는 지점을 내가 좀 알고 싶어. 3이라는 지점. 그때 3이라는 지점에 다가갔을 때 일단은 x값, y값 같은 것을 먼저 확인할 거야.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차이를 구할 수 있어요. 두 값의 차이. 두 값의 차이를 이용하면 변화율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값을 먼저 구할 거야. 그래서 극한다에서는 값만 구합니다. 미분 쪽에서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고. 자, 값을 구해봅시다. 값을 구하는데 3일 때 이 근처에서 3으로 다가갈 때 x 값이 3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y 값이 어디로 다가가지가 궁금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가 이제 극한이라는 용어가 되는 거죠. x가 3으로 다가갈 때 이 값은 어디로 다가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3 넣으면은 9 빼기 6이니까 3이네요. 아무래도 3으로 다가가나 봐요. 그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사실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극한 처리하는 방법인데 저런 걸 연속함수라고 하거든요. 다 이어진 함수. 연속함수에서는 극한은 크게 의미 없어요. 어차피 함수값 쓰면 돼요. 네, 그냥 글로 다가가니까. 근데 이제 불연속 함수라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내가 이 함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x 마이너스 3 곱하고 x 마이너스 3 나누면 됩니다. x가 3이 아니면은 저 그래프예요. 근데 x가 3일 때 값이 없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 정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이렇게 써놓고 x 마이너스 3하고 리미트 x가 3로 갈 때 하면은 완전 다른 문제로 보여요. 네. 이 함수는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다가가는지만 대답하면 돼. 중요한 건 거기 값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디로 다가가는가를 대답하는가. 거기 어떤 값인가를 묻는 게 아니고 3으로 다가가잖아. 그럼 여기 3이라고 쓰는 거예요. 혹시 극한을 잘못 배우면은 어떤 거에서 헷갈리냐면 선생님 저기 그럼 얘는 3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3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3이에요. 3. 그 다가가는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3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3에 가까운 수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좀 많이 배우면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0.99999 있잖아. 이게 우리가 사실 처음 배운 극한 같은 거예요. 네, 수산수수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1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 0.99999 이거는 1에 아주 가까운 수인데 1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1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배우게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수투로는 안 되고요. 미적분까지 배워야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설명하려면. 네. 극한 값은 목표하는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편해요. 뭐 방금 같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면 제가 지금 한 설명에 다 의미 없지만 관역이 있다면 화살이 관역이 꽂히지 않아도 꽂히기 직전까지만 가보면은 어디에 꽂힐지 알겠다고. 여기 텐에 꽂힐 것 같으면 갑자기 그게 휘어서 팔에 꽂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직전까지만 알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거지. 좋습니다. 자, 극한에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도 나와요. 그냥 구멍만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 있고 게다가 아무 데도 안 채워져 있고 다른 데 채워져 있고 막 이런 식의 값도 나와요.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야. 그때 이걸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X가 X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X가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해서 3의 좌극한이라고 해요. 오른쪽에서 다가온다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하고 Y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Y 입장에서는 아래 극한, 위 극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개념을 씁니다. 왜냐면 극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의 극한 이걸 이런 걸 막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x지만 gx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gx가 x 역할을 한다고. 근데 gx는 분명히 y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온지 아래에서 온지 이런 걸 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좌우극한은 너무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좌우극한은 작은 값에서 그 값으로, 우극한은 큰 값에서 그 값으로 이런 느낌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좌우극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3인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이거 다 쓰기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몇몇 학교 선생님들 이거 싫어해서 이렇게 쓰면 선수단에서 까버린 경우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이제 그 취향을 따세요, 선생님들. 3에서의 우극한 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 값은 4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F3 함수값을 놓으면 5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 경우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네, 초반에 뭐 극한값을 배우고 극한값을 배우는데 일단 뭐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서 그걸 따로 배우는 그 관점을 배우고 그리고는 이런 문제는 쉬워서 안 풀어요. 이런 문제 풀지. 오늘은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내가 연속함수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연속함수 쉬워서 다룰 필요가 크게 없다고. 결국 뭐 연속함수를 풀게 되겠지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은 불연속함수예요. 네. 그래서 연속함수를 배워요. 다음 시간에. 연속함수를 배워야지 불연속함수를 구분할 수 있거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첫 단어는 극한의 계산과 극한의 계산을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여기 이제 극한 계산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함수의 연속이에요. 이 두 개 배우면 극한은 끝나요. 네. 여기 이제 계산 단어, 여기는 개념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일단은 분모가 0이 돼요. 말도 안 되죠. 드디어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배웁니다. 그동안은 완전 개무시했었거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기서 분모만 0이면 값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분자도 0되거든요. 뭐 아까 x-3의 인수가 있었죠. 뭐 지금 대입해도 그냥 확인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분자 분모 다 0인 거, 그걸 뭐 0분의 0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특이 형태들은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정하기 힘든 형태, 정해지 않는 형태. 그 대상이 뭐냐면 무한대와 무한수 0이 아니에요. 한없이 작은 수를 저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기호로. 근데 다른 그 0하고 구분짓는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나 봐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쯤 되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한대를 2개 써놓고 누가 더 크지 해도 사실 알긴 힘들죠. 네. 하지만 자 이걸 초실수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을 초실수라고 부르나? 어쨌든 네. 여기서 생각합시다. 저걸 만약에 저것의 계산 결과를 궁금해한다면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봅시다. 그럼 우리가 값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보자. 여러분,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 백지 상태일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는 게 여러분의 상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대답하세요.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 그죠? 네, 무한대일 것 같아요.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무한대라고 한없이 큰 값이 나온다고, 그죠? 네.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네, 그죠? 0이 될 것 같죠, 그죠? 네. 0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x제곱 빼기 2x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거 생각해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그냥 이거 안 써도 이해하겠지. 자, x제곱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면 무한대 됩니다. 이해되죠? 2x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예요. 알겠어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한대 나옵니다. 0 아니죠? 그죠? 네, 0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각각 무한대죠? 뺐어요. 그럼 제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이 0하고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 x가 무한대 할 때 y 값이, 그죠? 이거 y 값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도 있죠? 뭐야? 일단 둘 다 0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물론 당연히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1이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 부정이라고 하죠.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는 안 풉니다. 뻔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런 기조에서 무한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 것들도 다
예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잘 예상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자, 무한대하고 무한대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한. 네, 무한대 되겠죠. 당연히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하면 무한대 되겠죠. 무한대하고 무한대 나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일단 x분의 x 이거 무한대면 무한대 형태예요. 그죠?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선생님 분모가 0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0일 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엄청 큰 양수일 때 물어보니까 1억분의 1억 뭐 이런 거. 네. 훨씬 더 큰 수를 얘기하겠지만 1 나와요. 1.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무한대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건 여기 대답 좀 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네, 0이 됩니다. 이거는 분모가 엄청 커지면 값이 엄청 작아지는 걸 알겠어요? 네. 아니 머리는 크게 그렸는데 어깨가 엄청 넓어져. 그럼 머리가 요만해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함수극하는 다 함수극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x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 그죠? 양이 무한대만 하면 되니까 이쪽만 그리면 돼요. y값 0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0은 아니잖아. 하지만 괜찮아. 여기 그냥 0이라고 쓰면 돼. 다가가는 값을 쓰는 거니까. 네. 이건 0에 가까운 수가 아니고 그냥 0이에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 뭐 1도 나오고 무한대도 나오고 0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다양한 값이 나와요. 이해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합시다. 무한소 더하기 무한소예요. 아주 작은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는 값. 그걸 두 개를 더했어요. 뭐가 될까요? 예, 무한소가 되겠죠. 아주 작은 값이 될 거예요. 네, 0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0은 아닌 아주 작은 값을 얘기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무한소라고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작은 값이 아주 작은 값을 뺐어. 어떻게 될까? 여기 쓰는 건 극한값이라고 합시다. 극한값. 그럼 얘는 진짜 0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여기 구분해서 쓰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해줄까? 이런 기호는 없어요.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무한수하고 0을 구분하기 위해서. 네.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값에 아주 작은 값을 뺐어. 어떻게 될까? 엄청 작은 값을 엄청 작은 값을 뺐어. 진짜 극도로 작은 값이야. 예, 0이 되겠죠. 지금 이게 여러분의 그 수 감성에 위배되는지 그걸 봐보세요. 난 그게 궁금해. 나한테 당연했거든. 난 처음 배울 때 이건 좀 당연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 8개 했을 때 이걸 제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얘는 0 돼요. 안 되면 물고 놓으셔야 돼요. 네.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곱했어.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0 됩니다. 0 돼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값을 나눴어요. 어떻게 될까요?
좀 엄청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쟤도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네 0으로 갈 때로 생각을 해야겠다. x분의 x는 뭘까? 이런 식의 얘기야. 또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약분하면 1이죠, 그죠? 약분을 못한 상황은 이제 0으로 나눌 때만 약분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값은 역설적으로 0이 아니에요. 그 약분 가능합니다. 그 1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의 질문이 돼요. 약분하고 나면 이게 돼요. 그럼 0 되겠죠, 그죠? 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들아. 극한이 워낙에 특이한 단어냐? 여기는 좀 철학하는 그런 느낌이야. x가 0으로 다가가. x분의 1 어떻게 될까? 네, 맞아요. 무한대 돼요. 무한대. 0에 다가가면 x 값이 y 값은 무한대 된다고. 그래서 엄하게 얘기하면 틀렸어요. 0에 다가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이 맞아요. 얘 무조건 양수거든. 근데 쟤는 양수인지 무수인지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우욱한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고 좌악한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옵니다. 우욱한, 좌악한. 알겠어요? 네. 그냥 이제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0이라고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발산한다라고 하면 돼요. 네. 그냥 값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알 수 없어요. 네. 저게 극한의 인트로예요. 저걸 초실수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별로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별로 각각 이제 유형을 풀 거예요. 알겠어요? 세 개별 유형을 풀 건데, 그런데 수투의 주인공은 이분이십니다. 얘는 미적분에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적분의 극한의 제곱은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투의 극한 제곱은 함수의 극한이고, 알겠어? 수열의 극한은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하고 다가가는 거 장난쳐 세 번째 아니지. 네. 수열은 네, 그 근처 값이 없어요.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 범위니까. 알겠어요? 네. 근데 저 무한대분째 항은 하면 그게 의미는 있어요. 그거 이제 살펴봐야지. 무한대분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지점으로 가는 거, 그 순간 변화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특정 값으로 다가가는 거, 그걸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이거 얘기는 안 하려고요. 네, 문제 풀 때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할 거야.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여서 나중에 2학기 때는 이걸 열심히 할 거예요. 알겠죠? 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에서 0분의 0꼴 배우고 바로 미분으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0분의 0꼴을 어떻게 푸는가,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푸는가, 거기에서 얘기해볼게요. 대표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대표적인 그 문제예요. 자, 제가 앞으로 얘들아 극한을 풀 때 뭐부터 확인해야 되지 하면 여기는 꼴이요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우리는 어떤 꼴을 배울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소분의 무한소, 그러니까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세 가지 배울 거예요. 세 가지. 이게 무슨 꼴이냐면 0분의 0꼴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0분의 0꼴. 그리고 어떻게 푸는 거냐 말을 한다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약분해서 풀 것 같죠? 맞아요. 약분해서 풀어요. 자, 0이면 어쩐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0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안전해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약분하고 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과정을 한번 써줄까? 자, 이제 연속 함수 됐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거기는 다가가는 값이나 함수 값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것도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좋아해.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은 x 플러스 1 그래프인데 1일 때만 구멍 뻥 뚫려 있어요. 뭐 그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어쨌든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1일 때 1,2 에서 뚫렸으면 2일 때가 극한값이 되는 거야. 네. 2가 자, 그래서 0분의 0꼴을 어떻게 풀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들 제일 많이 대답하냐면 인수분해에서 풀어요라고만 제일 많이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수분해하는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뭐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게 분모가 0인 상태가 있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분모의 0을 없애주는 거, 그게 목표예요. 알겠어요? 분모의 0이 되는 거 없애주기 위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하는 거죠. 어쩌면 약분이 더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적어도 인수분해에서라고 대답하지 말고 인수분해에서 약분해서 푼다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분모의 0을 없애서 푼다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요. 실제로 저 약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모가 0이 되는 걸 없애도 풀립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문제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꼴이죠? 네. 그럼 어떻게 푸느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유리환랍니다.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풀겠어? 네, 일단 인수분해 하겠죠? 그래 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거 한번 약분해요. 그냥 3을 집어넣어. 그러면 3 곱하기 1 하니까 3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한테 어떤 걸 알려줄 거냐면 고등수학에서 교육과정이 아닌 도구 중에서 사기 스킬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사선식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잡혀가지고 또 하나가 로피탈. 그 로피탈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분자분모를 미분합니다.
구분을 해요. 자, x-3미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는 뭐 되죠? 1. 숫자는 0돼요. 알겠어요? 네. 그럼 분모는 이렇게 돼요. 이거 미분해보세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뭐 gx분의 fx가 있어. 근데 이게 0분의 0꼴이라면 알겠어? 저 부정형이라면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성립해서 부정형이라면 그 값은 그 극한값은 무엇과 같냐면 g'x분의 f'x의 극한값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방금은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분모가 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0이 아니죠? 오, 그러니까 됐어요. 효과, 똑같은 효과를 얻었어요. 얘는 부정형 아니에요. 얘는 이제 그냥 냅다 대입하면 돼요. 얘는 이미 연속함수야. 알겠어? 연속함수였으면 땡큐하고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러면 3, 9, 27 빼기 30 더하기 6 하면 얼마 나와요? 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극한 아니에요. 로피탈 쓰면 아주 죽여버릴 것 같지만 그렇게 한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마음껏 써 이렇게 그냥 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네. 저는 마음껏 써 쪽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쓰자 쪽이에요 사실은.